네, 어제 상해 종합지수가 5% 이상 급락세를 시현했습니다. 종목이 아닌 지수가 이런 급락세를 시현하면서 시장에 불안감이 맴돌고 있는데요. 중국 증시가 전체적으로 출렁이면서 글로벌 증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리 또 추가 하락에 대비를 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중국 증시가 고점 대비했을 때 이미 1,500포인트 이상이 빠졌습니다. 5,100선을 바라봤었던 지수가 이제는 네. 4,000선을 이미 크게 깨고 내려간 상황인데요. 중국 증시가 앞으로 더 밀려날 것이다라는 우려감도 더욱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이미 이 하락 추세를 타고 있는 것인지 MTN의 김종을 연구위원과 함께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죠. 위원님.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나타나는 조정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조정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다만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중국 정부의 정책이 먹혀들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서 약간의 변동성은 더 남아있다라고 봐야 되겠지만 중국이 그럼 장기적으로 과연 이제부터 경제도 무너지고 주식시장도 무너지는 그런 상황으로 간 것인가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한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죠. 중국 증시의 폭락 그리고 중국 경제의 무너짐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마켓 가치를 포함한 해외 외신에서의 경고는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들은 중국 증시나 중국 경제는 마이웨이를 가고 있는 거죠. 그런 흐름에 있어서 과연 어떻게 봐야 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흐름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일본의 최고 성장기였던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주가 흐름을 지금 보고 계시고요. 그 위에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1990년 이후의 중국의 지수 흐름입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고평가를 보였기 때문에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고 급격하게 지금처럼 올라갔으니까 어느 정도의 조정은 불가피하다라고 보여지나 저점이 꾸준하게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일본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건 지금 중국의 그 사이트들, 그러니까 증권 관련 사이트들을 보면 어떤 그 말들이 올라와 있냐. 중국 정부는 왜 신호팽만 도와주냐. 지금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건 창업한 종목군들 선전 증시다. 여기에도 부양책을 달라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만 중국 정부는 아마 콧방귀 끼고 있을 겁니다. 실제로 가장 많은 돈을 사용해서 증시의 버블을 키워놨던 게 뭐 창업판이라든지 선전 증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은 건전한 조정. 그러니까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자산에 엄청난 피해지만 중국 정부의 입장 그리고 시장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과열된 그런 증시의 건전한 조정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중국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것은 전체 시장을 살리기보다는 뭐 우량주들만 중심으로 살리는 뭐 그런 전략을 꾀하고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 저는 중국 정부의 부양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먹혀들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건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 중국 그 경제와 펀더멘탈과 그다음에 증시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물 지표가 지금 마이너스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지수는 급등했기 때문에 이 격차를 메우기 위한 조정은 불가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주식시장도 무너지고 실물도 무너지는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된다면 이 갭을 메우기 위한 뭐 추가적인 조정은 더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뭐 장기적인 추이에서의 변동성 이것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긴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신용거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중국 정부의 정책이 먹혀들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안정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중국 증시의 폭락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단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지 그게 일단 첫 번째 고민이 될 것 같고 하지만 최근까지 작년 말부터 급격하게 우상향하면서 말 그대로 수직 상승을 보여줬던 중국 증시인데요. 5,000포인트가 웬 말이냐 6,000포인트까지 끄떡없다라는 증권사와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도 최근까지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많이 흔들리면서 환율 시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업종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있을 텐데요.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말씀드렸다시피 창업판 같은 것들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죠. 대형 은행주나 아니면 대형 종목군들의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항생 H 같은 경우에는 거래 정지의 가능성 때문에 뭐 주식을 던지면서 가치 폭락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불안한 시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뭐냐면 중국이 결국은 이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대형주는 부양하고 있고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는 건 밸류에이션도 한 몫을 하고 있겠죠.
근데 이제 국내 적용해 보면 국내 업종별 밸류에이션 한번 보십시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PBR인데요. 생명과학 바이오 쪽의 PBR이 10배입니다. PER이 아니라 PBR이 10배입니다. 장부 가치대에 비해서 10배 거래되고 있다는 건데 향후 얼마나 돈을 벌지 알지 못하는 상황. 그런데 성장성은 높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을 마구 갖다 붙인 거죠. 최근에 뭐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 애널리스트라는 이름을 붙이는 게 과연 맞을까 싶을 정도로 임상실험 성공에다가 목표 가격을 올려놓는 그런 한심한 행위들을 보여주면서 이들 종목을 끌어올렸는데요. 결국 이들 종목의 그 밸류에이션이 이만큼 높기 때문에 무너지면 급격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 거죠. 그렇지만 반대로 지금 뭐 자동차라든지 철강 이런 쪽은 PBR 1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쪽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지는 이미 답이 나와 있는데 다만 이 단기적으로 죽고 있는 흐름이 길게 이어질지 아니면 짧게 이어졌다가 다시 또 박스권 흐름으로 회귀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답은 이미 이 차트에 나와 있다.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나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에도 펀더멘탈과 괴리가 나타나면서 시장의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우리 시장의 코스피 지수도 지금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증시도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건 컨센서스가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냐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봐야 되겠죠. 컨센서스가 그동안 높았기 때문에 컨센서스는 정상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증시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먼저 움직이면서 주가를 낮춰놨기 때문에 실제로 컨센서스가 떨어지는 것이 하락의 압력으로 작용할 건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실적이 과평가되었던 고평가 종목군들의 조정 양상이 더 가파라질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건 최근 프로그램 매매 동향이 대형주에 굉장히 불리했습니다. 근데 이번 만기를 기점으로 만약에 프로그램 매매도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대형주 수급이 전반적으로 좀 안정을 찾을 수 있다. 물론 외국인 매물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지만 외국인 매물이 본격적으로 더 강력하게 출회되는 것만 아니라면 대형주들의 수급이 차라리 안정을 찾으면서 중소형주 대비해서 3분기에는 오히려 조금의 약간의 스타일 변화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중국 증시의 흐름에서 한번 참고를 해볼 수 있는 시사점들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이제 옵션 만기일입니다. 만기일이 지나고 나서 프로그램 매매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자동차 업계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오늘의 포인트를 통해서 GM과 현대차의 주가를 모두 다 비교해봤었는데 두 종목 모두 다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중국에 대한 우려가 다소 크게 불거지면서 이 자동차 업황에 대한 우려심이 크게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들어서 글로벌 자동차 주가들의 흐름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네, 뭐 최근에 현대차의 흐름은 외롭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외롭지 않아서 좀 문제이긴 한데요. 이머징 마켓의 수요, 특히 중국의 수요가 생각보다 둔화를 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GM인데요. 일봉으로 보시면 최근의 하락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한 달 새 급락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미국에서 최근에 이제 리콜 얘기는 정말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만 리콜만으로 이렇게 빠지고 있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중국 문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포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최근 저점을 아주 쉽게 깨고 있다. 연중 저점을 아주 쉽게 깨고 있는 것이 뭐 발견이 되고 있고요. 폭스바겐 같은 대중차, 물론 독일 증시가 최근에 좋지 않지만 폭스바겐이 BMW나 다임러 같은 종목보다 더 먼저 빠지고 있는 거고 최근에 이제 프랑스 자동차들이 회복세를 보였었거든요. 근데 프랑스 자동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푸조도 순식간에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와 있고 르노도 지금 박스권 하단을 깨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그나마 이제 프랑스 자동차들이 굉장히 견조했는데 왜냐하면 2012년, 2013년에 굉장히 안 좋았다가 그때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올해 들어서는 유럽 자동차 중에 가장 견조했던 것이 프랑스 자동차였는데 이게 이제 같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지역을 가리지 않고 무너지고 있고요. 도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요타도 최근에 뭐 엔화 흐름과 관련돼서 밀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메이저 자동차들은 지금 전반적으로 모두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차 혼자 붕괴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 이제 봐야 될 건 그동안 가장 견조했던 대표적인 모멘텀 종목이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같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최근 2, 3일간은 주가의 급락이 나타나면서 같이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자동차가 뭐 성장 주든 모멘텀 주든 가림없이 전반적으로 붕괴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적인 자동차 대형 기업들 중심으로 붕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기업도 마찬가지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요 부진에다가 공급 과잉 우려까지 겹치고 있는데요. 정말 자동차 산업 이제 돌파구는 없나요?
네, 당분간은 뭐 찾기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하나 더 보실까요? 중국의 자동차 판매를 보시면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게 중고거래입니다. 그래서 중고차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신차에 대한 관심 줄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쪽의 흐름을 보시면 각 국가별 자동차 성장인데 미국은 이제 안 좋았다가 정상으로 돌아온 거고 최근에 성장을 견인한 것은 중국입니다. 근데 이 성장하는 중국 시장에서 중고거래가 늘기 시작하면서 신차에 대한 수요는 그만큼 정체에 빠져 있는 거죠. 또 하나 한국의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것은 원화 대비 환율 동향입니다. 보시면 그 어떤 통화도 원화 상대적으로 대비해 봤을 때 모두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 대비해서는 지금 최근에 원화가 약세로 돌아섰습니다만 그의 여타 통화들 유로화, 러시아 루블화, 헤아화 뭐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모두 원화가 상대적인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같은 달러로 팔았을 때 무조건 한국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 보인다라는 거죠. 자, 이런 흐름들이 2분기에는 뭔가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좋아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또 중국의 구조적인 변화 측면에서 그다음에 또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그 글로벌 기업과 합작한 조인트 벤처 회사들의 자동차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하반기까지도 아마 가격 경쟁이 심해질 수 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는 큰 기대를 걸기 어렵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관심도 단기간 늘려나가기 좀 어렵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에 대한 전반적인 관점은 올 하반기까지는 조금은 보수적인 전략을 그렇지만 전장 부품, 미래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현재 주가 하락을 이용해서 꾸준하게 저가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쓰시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전장 부품 쪽에서는 저는 여전히 만도, LG이노텍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만도와 LG 이노텍과 같은 차세대 전장 부품을 개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에 나서기에 충분히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완성차 업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부진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 하반기 이후에 보수적인 대응을 계속해서 주문해 주셨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글로벌 이슈들과 함께 국내외 자동차 기업들에 대한 전망들까지 모두 다 들어봤습니다. 이제 국내로 포커스를 맞춰서 국내 시장에 대한 전략도 세워보죠. 네, 오늘 시장 시작하기 전에 미리 알찬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선 전략 함께 하시죠.